물리학 문제를 푼다는 건요, 단순히 시험을 보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처럼 생각하는 강력한 도구 상자를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도구 상자를 여러분과 함께 채워보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 질문입니다. 정답을 막 찾기 전에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 방향인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타당한지부터 체크해 볼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방법들이 있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장착할 5가지 도구입니다. 방정식 검증에서 시작해서 거대한 그림을 그리는 법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첫 번째 도구,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도구죠. 바로 차원 분석입니다. 이건 뭐랄까? 어떤 방정식이 물리적으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걸러주는 일종의 정신줄 꽉 잡는 검사 같은 거예요. 자,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등가속도 운동에서 이동거리를 구하는 식으로 이걸 제시했어요. 어떠세요? 뭔가 좀 이상해 보이지 않나요? 일단 숫자 넣고 계산하기 전에 이 식 자체가 맞는 식인지부터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바로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점이 드러납니다. 방정식의 양쪽을 한번 보세요. 왼쪽은 거리니까 차원으로 따지면 그냥 길이, L이죠. 그런데 오른쪽은 어때요? 가속도, 그러니까 t분의 L제곱에다가 시간의 세제곱 t3을 곱했어요. 정리하면 L 곱하기 t가 돼버립니다. 딱 봐도 L이랑 L 곱하기 t는 다르잖아요? 완전히 균형이 깨져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시간을 세제곱이 아니라 제곱으로 바꿔야 합니다. 보세요. 가속도에 시간의 제곱을 곱하니까 시간 차원인 t2가 분자에서 싹 사라지면서 깔끔하게 길이 차원 L만 남잖아요. 이제야 양쪽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복잡한 계산에 뛰어들기 전에 먼저 차원 분석으로 이 식이 물리적으로 말이 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 이게 첫 번째 관문인 셈이죠. 자, 이렇게 방정식이 말이 된다는 걸 확인했으면 이제 다음 도구로 넘어가 봐야죠. 이번에는 숫자 자체를 다루는 법입니다. 아주 과학적인 정직함이 필요한 정밀함의 규칙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가로가 12.3cm, 세로가 4.56cm인 직사각형 넓이를 구한다고 쳐요. 계산기에 넣고 돌리면 56.88제곱cm 이렇게 딱 떨어지는 답이 나오죠. 그런데 이게 진짜 과학적인 정답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측정값의 정밀도를 생각해야만 해요. 길이는 유효 숫자 3개짜리 정밀도로 쟀고 폭도 마찬가지로 유효 숫자가 3개죠. 그럼 우리가 계산해서 얻은 결과가 우리가 쓴 측정값보다 더 정밀해질 수는 없다는 게 규칙이에요. 가장 덜 정밀한 측정값에 맞춰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답도 유효 숫자 3개를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56.088을 유효 숫자 3개에 맞춰서 반올림하면 56.1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과학적으로 올바르고 또 정직한 답인 거죠. 세 번째 도구입니다. 이건 모든 숫자들이 같은 언어로 말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필수적인 기술이에요. 바로 단위 변환이죠. 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동차가 시속 90.0km로 달리고 있어요. 근데 물리 문제에서는 보통 미터랑 초를 기본 단위로 쓰잖아요. 그럼 이 속도를 미터 퍼 세컨, 즉 초속미터로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게 계산해보면 시속 90.0km는 초속 25.0m가 됩니다. 1초에 25m를 간다니 생각보다 꽤 빠른 속도죠? 자, 그럼 여기서 다음 질문. 이 차가 2.5시간 동안 달리면 총 얼마나 멀리 갈까요?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단위를 쓰는 게 계산이 더 편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 지점에서 단위 일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시간이 시간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미터 퍼 세컨드로 바꿀 필요 없이 원래 속도 단위인 킬로미터 퍼 아워를 그대로 쓰는 게 훨씬 간단하다는 거죠. 그냥 90.0에 2.50을 곱하면 바로 225km라는 답이 나옵니다. 물론 이걸 미터로 바꿀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계산하는 동안 단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크기만 있는 숫자, 우리가 스칼라라고 부르는 것들을 다뤘어요. 이제부터는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함께 생각해야 하는 양, 바로 벡터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북동쪽으로 30km를 가고 이어서 동쪽으로 40km를 더 갔어요.
그럼 이 사람이 움직인 총 거리는 그냥 30 더하기 40 해서 70km일까요? 글쎄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방향을 생각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벡터를 제대로 더하려면 각각의 움직임의 X 성분, 그러니까 동쪽, 서쪽 방향 성분이랑 Y 성분, 남쪽, 북쪽 방향 성분으로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표를 보시면 첫 번째 움직임인 북동쪽 30km는 동쪽 X로 21.2km, 북쪽 Y로 21.2km 간 것과 같아요. 두 번째 움직임은 그냥 동쪽 X로만 40.0km죠. 이제 같은 방향 성분끼리 더해주면 최종적인 X, Y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 최종 X, Y 성분들을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보면요. 출발점에서 최종 목적지까지의 직선 거리, 즉 총 변이는 약 64.8km가 나옵니다. 우리가 처음에 단순하게 생각했던 70km보다 더 짧죠? 이게 바로 방향이 만들어내는 차이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도구입니다. 어쩌면 가장 창의력이 필요한 도구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어림짐작의 기술입니다. 이건 단순히 대충 계산하는 게 아니라 사물의 대략적인 규모에 대한 감, 즉 직관을 키우는 훈련이에요. 지구 둘레를 한번 어림해 볼까요? 정확하게 계산하지 말고 대략적인 크기만 한번 느껴보자는 거죠. 원주율 파이는 약 3이라고 치고 지구 반지름은 대략 6 곱하기 10의 6제곱미터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원둘레 공식에 넣고 계산하면 대략 4 곱하기 10의 7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4천만 미터라는 값이 나옵니다. 사람이 한 걸음에 약 1m를 간다고 생각하면 이 4천만 미터는 곧 4천만 걸음이 되는 거죠. 어때요? 엄청난 숫자지만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구 둘레의 규모가 조금은 더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나요? 과학이나 공학에서요, 때로는 정확한 숫자 그 자체보다 이 규모에 대한 감각이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다루는 문제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 빠른지, 느린지에 대한 감을 잡는 것, 이게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5가지의 강력한 도구를 여러분의 생각 도구 상자에 함께 넣어봤습니다. 방정식이 말이 되는지 따져보는 차원 분석, 측정값의 정밀도를 존중하는 유효 숫자, 단위를 통일하는 단위 변환, 방향까지 고려하는 벡터 계산, 그리고 거대한 그림을 그리는 어림짐작까지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 배운 이 도구들, 단지 물리 문제를 푸는 데에만 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건 세상을 더 명확하게 보고 더 논리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비편적 사고의 핵심 기술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도구들을 여러분의 삶 속 어디에서 한번 사용해보고 싶으신가요?